내가 받들어 왔던 자유주의가 허상이었구나. 김정일을 생포해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 손으로 간을 꺼내서 씹어먹겠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1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김길선이라고 합니다.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원인은 많지만은 김정일의 내연 여인 성혜림 그 말을 어디서 얻어듣고서 그것 때문에 잡혀갔댔고 그것 때문에 추방까지 됐는데 추방돼 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겪은 모든 상황들이란 환멸이 분기 충천하게 올라와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영화 배우였거든요. 우리 잘할 때는. 근데 70년대 초에 아예 스크린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린 왜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전망성 있는 여배우였거든요. 1995년 1월 달에 우리 동무들 서해서 우리 집에 앉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성혜림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혜림이가 70년대부터 김정일의 자택에 들어가서 김정일하고 같이 살았노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들은 죄로 잡혀갔던 거예요. 미국으로 탈북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김책에 추방돼서 제일 놀란 것은 나는 그래도 지방에 별로 나갈 기회가 없이 중앙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많은 기자들이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길거리에 어린이 꽃제비들이 돌아다니고 배급 끊어진 지가 6년이 되고 나는 정말 믿질 않았거든요. 근데 김책에 추방돼서 그때 이 눈으로 깨끗이 봤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 부모 없이 헤매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배고픔을 찾지 못해 뭘 훔쳐먹다가 매 맞고 내팽개치는 그런 작태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나는 많이 느꼈어요. 내가 받들어 왔던 자유주의가 허상이었구나. 다국민도 아닌 자국민을 전시시기도 아닌 평화식에 굶겨 죽인 자입니다. 이래서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족속이 김일성 족속입니다. 그걸 다 깨치고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 땅에서 살 이유도 어떤 명분도 없다 하고 두만강을 넘었죠. 도망을 넘으시면서 겪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브로커도 없이 다 그렇게 나왔는데 너무 그 숨 조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막상 들어서서 걷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강줄기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혔더라고요. 넘어서서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푸렴푸렴 날이 밝아오더라고요. 오늘 산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평양 쪽을 향해서 우리 온 식구가 속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많이 했죠. 나는 꼭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떠나서 연길지방으로 들어갔죠.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셨나요? 예. 원래 탈북한 다음에 대한민국에 올 생각은 물것만큼도 없었어요. 적국으로 세뇌를 받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선전부를 썼던 내가 이제 와서 나 죽게 됐으니까 남조선으로 간다. 이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양심도 허락치 않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는가? 나는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점령하겠다고 날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남조선 무력적과 통일, 대한민국에서는 북진 통일. 이걸 너무 떠들다 나니까 사태가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남은 여생을 한반도에서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계속 정착하려고 했는데 공산국가라는 걸 내가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두만강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일, 오늘의 내 소원이 뭔지를 글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써놓으니까 그 다음날로 그걸 가져갈 사람이 나타나대요. 연길시 해랑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그 강물결을 바라보고 있는데 산책 나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지나가다 내 형색이랑 표정을 보고 혹시 북한 사람 아닙니까? 예, 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뭘 하셨어요? 아이고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쓴 글 보십시오 하고 옆에 앉혀놓고 그분한테 글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수기를 다 앉은 자리에서 읽고 그분이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글을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가져가십시오. 어떤 불안도 없이 넘겨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져가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딱 준 게 있어요. 중국 전화번호를. 그 전화번호 하나 받고 수기를 넘겨줬어요. 친척들 집에 가서 농사일도 해주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살다가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이 전화번호 준 거 있는데 있거나 말거나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해보자.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즉각 받대요. 여사님 왜 이제 전화합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전화 이제 끊고 5분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다시 그 전화로 전화가 갈 것인데 그때 받으세요. 못난 일에 진짜 5분도 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는 남자 목소리가 나서 전화기를 떨굴 뻔했어요. 중국 땅에 앉아서 대한민국과 그렇게 허락에 전화할 수 있다는 거 그 나이 되도록도 몰랐어요. 김길선 여사님 맞죠? 어디도 가지 말고 대우 호텔이라고 아십니까? 오늘 낮 12시 거기에 커피숍에 가 앉아있으라. 우리가 곧 간다. 그 다음에 전화를 끊더라고요. 12시 땡 하는데 그 문어기로 젊은 사람들이 쭉 들어왔는데 곧장 우리한테로 오더라고요. 김길선 선생님 맞으시죠? 예 하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쫙 하더니 올라갑시다 하고 몇 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거기서 조사를 받았죠. 그때 당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정보원을 회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난 진짜 어느 산업회사가 나와서 날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국정원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갔다가 한 달 후에 돌아온다. 문건을 구비해 갖고 온대요. 여권에 관한 문제,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 저게 한 달 소요된대요. 그 한 달까지 여기에 있으라는 것 딱 한 달을 기다렸는데 정시 한 달에 그분들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따라서 심양 호텔에 가서 거기서 한 주를 묵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몰골이 북한 때를 하나도 못 벗은 거예요. 까만 데다 눈에는 토끼가 펄펄거리지 슬픈 표정이 그저 딱지 붙어있지. 옷을 아무리 갈아입혀도 우리 표정에서 북한 주민이 그 화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주 동안 그 여관에 놓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 공항을 나가다 걸리면 한강 다리가 몇 개나 뭐 이런 거 물어본대요. 공항에서 가짜 여권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리가 몇 개라는 거 외우라 그러지. 만들어 온 주민등록 그걸 다 외우라 그러지. 그렇게 떠났어요. 한 주일 후에. 비행기 탈 때 그 기분은 누구도 모를 거예요. 안도의 숨이 나가면서도 그렇게 악이라고 슬프더라고요. 정말 어느 내내 내 심정은 살아서 북한에 돌아가게 된다면 김정일을 생포해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 손으로 간을 꺼내서 씹어먹겠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생각 다 하겠어요. 주눅이 팍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내가 도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온 나라이고 조사받아야 된다는 건 틀림없고 이런 상황이 그러나 무섭지는 않았어요. 내가 제일 공항을 봤을 때 참 눈물이 핑 돈 게 뭔가면 1여 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정다운 조선말이 울려나오는 거였어요. 중국말 그 소란한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소름을 느꼈댔는데 김포공항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내 나라 말을 들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조사기간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온 조사기간 끝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을 다 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인 데에 대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다함없는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해방될 북한 주민들도 자유대한민국 주도로 자유통일의 길로 나갈 때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그 길을 걸었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